안녕하세요. 역사교사 박진수. 역사교사 최승은입니다. 이 영상은 고등학교 보통교과 탐구 영역 중 세계사와 동아시아가 어떤 과목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선택 과목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진수쌤, 세계사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와는 세계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사 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혹시 세계지도가 떠오르나요? 선생님도 세계지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세계지도가 보이나요? 자, 선생님이 유럽, 아메리카, 서아시아, 인도, 동아시아 이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아차렸겠지만 2015 교육과정의 세계사에서는 위에 세 가지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루고 이어서 이들 지역이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과정과 변화를 탐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계사의 과목의 정의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형성 과정을 비교의 관점에서 탐구하도록 하고 지역 간의 교류와 갈등을 통해 형성된 인류의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형성 과정은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역사, 문화, 가치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비교의 관점에서 탐구한다고 하면 자,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각 문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지역 간의 교류와 갈등이라는 시각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세계화는 비단 오늘만의 현상은 아니죠. 과거에도 상호 교류를 통해서 문화와 역사가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전파되고 이에 따라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기도 하고 개인의 영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호 교류의 진전은 민족, 인종, 종교, 계급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함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을 불어일으키기도 했죠. 자, 이 같은 교류와 갈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사건이나 문제를 집단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 능력을 세계사를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말이 조금 허공에 둥둥 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사 교과의 목표를 함께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과 태도, 가치를 배워야 할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한다. 자, 여기서 세계 속의 한국인은 낯선 표현이 아니죠. 자, 우리는 세계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의 범주까지 넓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삶의 방식,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각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종교, 문화, 정치, 체제 등을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지역의 종교와 문화, 정치,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갈등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세 번째, 인류의 역사를 구성하는 여러 지역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탐구하면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는 원인과 과정을 이해한다.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목표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오늘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문화, 정치체제 등 다양한 요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형성, 삶의 태도 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지 못하면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 문맹, 역사 문맹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로서 미국에 대한 이슬람 문화권의 뿌리 깊은 증오감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중국은 왜 우리 고대사를 빼앗아 가려고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세계사적 지식이나 이해가 없다면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 지역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적 교류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했던 사실을 탐구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른다. 자, 기원전 2000년경에 히타이트 대장장이들이 만든 철기, 중국 상나라 시대의 도자기공들이 만든 도자기, 로마 제국의 유리기술자들, 과학기술을 실현하는 소그드 상인, 르네상스의 지적 기반을 만든 이슬람 사원의 학자들, 유라시아 과학기술을 통합한 몽골 제국 등 수많은 교류를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지식, 기술, 문화가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새로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수만 년에 걸친 인류의 집단지성은 오늘날의 최첨단 반도체와 IT 기술로 집약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죠. 자, 기원전의 지식, 기술, 문화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세계사를 통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의 내용 체계를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영역은 총 6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1에서 4단원까지는 정근대 시기의 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유럽, 아메리카 지역이 각각 어떻게 독자적으로 형성되었고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5, 6단원에서는 근현대 시기의 세계화의 모습을 탐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가운데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인간이 활동하는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사건, 인물, 구조, 변화 등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요. 습득한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과는 세계사 교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승은 선생님의 교과 소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진수쌤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는 동아시아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는 이렇게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동아시아는 당연히 동쪽을 배우겠죠. 그래서 동아시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에 해당되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 해당되는 베트남사 조금과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출연했었던 유목민족들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궁금하겠죠? 세계사도 있는데 왜 동아시아사를 따로 배울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동아시아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동아시아사의 내용의 가장 키워드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공통적인 특징과 외교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아시아 3국을 중심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어떠한 외교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왜 배울까요? 이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물음의 답은요, 현재 동아시아 상황을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동아시아 상황은 되게 역사적인 분쟁이 아주 핫한 지역인데요. 일본군 위안부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나 동북공정 문제 등 서로 같은 역사를 공유했지만 그 공유한 역사들을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관점으로만 보고 해석하면서 아직까지도 분쟁이 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가 간의 고유한 역사와 특징을 배우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 내용 요소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의 공통적인 특징과 각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중심으로 시대 순서에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럼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영향을 주면서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맞서 근대화 운동을 했으며 제국주의 침략에는 어떻게 민족운동을 진행했는지, 현재 경제 및 정치 발전의 과정은 또 어떠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를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관계라고 하면은 평화적인 교류나 무역뿐만 아니라 임진왜란과 거란의 침공과 같은 전쟁과 침략, 갈등 및 분쟁과 같은 갈등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각 단원의 주요 내용 요소들을 표로 정리했는데요. 국가 형성 과정이나 공동의 문화, 서민 문화, 근대화 운동, 민족 운동, 현대의 정치와 경제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공통적인 특징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외교관계의 형성이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교역망, 그리고 갈등 및 분쟁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의 구조와 체계가 좀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동아시아사에 대한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과서에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어떤 과목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중심으로 Q&A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우리 진수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수쌤,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모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모두 산출됩니다. 자, 성취도는 A에서 2등급까지 5단계로 산출되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는 석차 등급은 9등급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 평가는 지필, 수행평가로 나뉘게 되고요. 지필은 선다형, 서답형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수행평가는 학교와 선생님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탐구 보고서, 토론, 글쓰기 활동, 역할극 등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승은쌤, 역사 과목과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러면 역사와 관련된 학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과는요, 역사학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그리고 사학과가 있고요.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 역사 교육과도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과나 역사문화학과, 아시아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과 등과 같이 한 분야의 역사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요, 학예사, 문화재, 보조원, 역사학자, 지역문화원,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연구소, 중등교사, 대학교수, 여행산품 개발원 등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수쌤. 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수강하면은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생활기록부는 수업에서 했던 활동 및 수행평가를 바탕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생활기록부 기재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자, 먼저 세계사 활동부터 살펴봅시다. 자, 세계사에서는 글쓰기 활동으로 신항로 개척은 유럽의 발전의 계기인가 또는 대외 침략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글쓰기 활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신항로 개척이라는 사건이 유럽인들과 원주민들에 대한 시각이 다른데요. 그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 글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활동을 살펴보고 관찰한 것을 기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사 사례입니다. 자, 동아시아사에서는 탐구 보고서 활동을 작성이 되었는데요. 자, 사회 진화론이 동아시아 근대화 영향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럽에서는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고 아시아에서는 근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시각을 살펴본 것인데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동아시아의 근대 문명에 어떤 계기가 되었고 어떤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를 탐구해서 한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가 역사 계열이 아니더라도 진학에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아, 네,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및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역사와 진로를 같이 엮은다면은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진로 적합성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예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갖고 왔는데, 뭐 국어교육과 이제를 꿈꾸는 학생이 이제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뭐 중국 근대화와 관련된 문학 작품 및 루신의 악교정전을 읽고 역사 서평을 쓰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언론홍보학과에 희망하는 학생이 세계사를 배우면서 2차 대전에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지리학과에 같은 경우 동아시아에 나오는 도시들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이런 융합적 탐구력 및 사고력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수쌤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그럼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같은 역사 계열이잖아요. 그럼 이게 함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세계사 속에 동아시아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원의 동아시아사 지역의 역사, 자, 5단원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6단원 현대세계의 변화에 동아시아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습한다면 학습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역사 과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상황과 진로에 맞게 선택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한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 영상이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 관련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자, 이제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